패션 마케팅과 그 패션 디자인과에 그 강의도 나오고 있고 지금 그 회사에서 조그만 디자인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김병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포토샵 수업인데요. 포토샵 수업인데 8분 정도가 수업을 하시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짧아서 9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은 또 지겨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토샵 어느 정도 해보신 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포토샵 어느 정도 하시고 대표님께서 처음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포토샵 그 기본 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고 개념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포토샵은 어차피 사진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가장 안경 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테크닉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하고 또는 프로젝트까지는 진행을 안 했지만 간단한 실습을 하면서 제가 맨투맨 형식으로 진도를 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 포토샵의 기본적인 툴만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포토샵이 다른 프로그램하고 차이점 이런 것들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포토샵이 뭐냐면요, 이렇게 컴퓨터를 켜시면 모든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쭉 보면 디자인 앤 웹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면 포토샵이 있습니다. 또 CS6 버전인데 지금은 CC 버전도 나왔고 CC 더 이상의 버전도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학교다 보니까 CC 버전은 아직까지 구매가 안 돼 있고 이제 CS6 버전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CS6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매체나 기타 웹 관련해서 CS6 버전을 기본 툴이라도 이해를 하시면 거기에서 CC 버전이나 그 이상의 버전을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그 프로그램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열면요, 요런 창이 될 겁니다. 자, 컴퓨터 제가 닫았다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요렇게 시동이 될 거고요. 그러면 자, 프로그램이 열어질 겁니다. 포토샵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하고 달리 포토샵 프로그램은 벡터 기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픽셀 개념의 프로그램이에요. 벡터하고 이제 픽셀이라고 하는 개념이 약간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벡터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캐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일러스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캐드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벡터 프로그램이고, 요거는 픽셀을 이용을 해서 비트맵을 이용을 해서 자 설명이 들어가는데, 자 우선 제가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기라는 파일을 창에 뜨면 제일 첫 번째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면
도큐멘트 창이 뜨는데요. 픽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자 1인치 안에 72개의 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1인치 안에. 자 인치라고 또 표현이 되겠지만 1cm 안에 픽셀이 28개 28개.3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를 만들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인치는 한 3.3 이 정도 되죠, 그죠? 요 안에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확대를 해보면 제일 나중에 최대한으로 피워보면 사각형 프레임이 보여요. 그게 픽셀입니다. 1픽셀입니다. 그게 72개가 모여서 1인치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쇄를 사용을 하든지 웹을 하든지 그 다음에 그냥 프린팅을 할 때 가장 좋은 해상도는 딱 세 가지입니다. 1인치 안에 72가 되어 있으면 거의 웹 쪽입니다. 웹 쪽에 사용할 때는 72 dpi를 하시면 되고 1인치 안에 해상도를 150을 만들면 우리 그냥 일반 프린트기 있죠. 프린트기나 우리가 그냥 잉크젯 프린트기 이런 거 할 때 깨끗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쇄소나 디지털 프린트기 같이 고해상도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는 300입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기 전에는 항상 모드라는 것들을 여기 보면 색상 모드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색상 모드는 RGB하고 CMYK가 있어요. RGB는 우리가 말하는 조명색, 그죠?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색을 합치면 어떻게 되죠? 흰색이 보이죠? 그죠? 그다음 CMYK는 CMY 잉크를 섞으면 검정에 가까운 색이 보이죠. 그래서 색상 모드는 두 가지입니다. RGB 색상과 CMYK 모드고 그 다음에 흑백 모드고 랩 색상이라고 별색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완전 그 별색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작업을 인터넷에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RGB로 작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가지고서 프린트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CMYK 모드로 작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띄워놓고 보면 우리가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99%가 RGB 색상을 줍니다. 그런데 사진관에서 이거를 가지고서 제가 인쇄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CMYK로 모드로 변환해서 줘요. 그래서 RGB 색상과 CMYK 모드를 가지고서 두 가지 모드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사에서 계획을 세울 때 이거는 내가 이거를 웹용으로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RGB 모드로 작업을 하시는 게 맞고요. RGB 모드로 사용을 하셨다가 인쇄소에 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파일을 포토샵에서 CMYK 모드로 변환을 해서 색상을 작업해서 인쇄사나 데이터를 보내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사무실 컴퓨터 환경이 어느 정도 놓으면 300 dpi에다가 RGB 모드로 작업을 하시는 게
RGB 모드로 작업을 하시는 게 거의 맞고요. 자기가 작업을 하다가 인쇄 색상이 좀 RGB 모드로 인쇄를 넘기더라도 CMYK로 변환해서 인쇄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색상이 돌아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뭐 보라색이라든지 그 갈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색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지금 픽셀로 되어 있지만 센티미터, 밀리미터, 포인트, 파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아웃풋 보낼 파일이 뭔지를 생각하고 작업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파일의 용량이 차이가 나거든요. 자, 우선 센티미터로 하지 말고 밀리미터로 계산을 할게요. A4 사이즈로 제가 이제 출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밀리미터에서 210, 높이를 297 밀리미터로 RGB 색상으로 만든다 라고 하면 여기에 이미지 크기가 떠요. 24.9메가. 그죠? 그런데 내가 물론 그냥 우리 사무실에서 내부 결제용으로 그냥 프린트할 것이다 그러면 150 6.2메가로 바뀝니다. 그리고 웹상에서 올리는 거를 필요하다 그러면 72 하면 1.43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4배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드에서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열어보면 99%는 72dpi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을 인쇄소에 넘기기에는 부적절하죠. 그래서 자기 회사만이 사진 촬영을 해서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해상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미지는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 했을 때 환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니터만 봤을 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래도 모니터에서 작업하는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용자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포토샵은 단순합니다. 개념을 이렇게 가르치시면 돼요. 1인치 안에 점을 몇 개 집어넣느냐. 우리 이런 프린트기 같은 경우는 600dpi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1인치 안에 600개의 점을 찍을 수 있다는 프린트예요. 프린트가 600dpi 정도 되면. 그런데 우리가 작업을 600dpi로 작업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300dpi만 해도 최대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 눈에 식별할 수 있는 게 그 300dpi 안에서 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쇄소에서 파일이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파일이 너무 작습니다. 파일 좀 사진 없을까요? 라고 문의 오는 거는 다 이런 부분입니다. 처음에 작업할 때 사진을 찍으면 거의 뭐 3,000, 4,000 픽셀을 가지고 있는 요새는 그냥 아이폰이나 이런 데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300dpi, 72dpi지만 픽셀 값으로 보면 한 3,000, 4,000 정도가 나오거든요. 해상도 그 폰으로 찍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밀리미터에서 해상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0 하면 24mm 정도가 나와요. 자,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A4 용지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A4 용지가 하나 생겼는데 이거는 그냥 도화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 단위 작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내가 뭔가 뭐 작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 사진을
수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흰 종이를 쓰는 경우는 그냥 내가 사이즈를 어느 정도 크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레이아웃을 잡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작업하기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파일을 열 때 그냥 이제 파일에서 열기 하면 경도값이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그 경도가 많겠지만 우선 제가 한번 이미지 샘플을 찾아볼게요. 자, 네큐 폰트의 C의 프로그램 파일 안에 들어가면 어도비라고 있을 겁니다. 어도비에 포토샵에 들어가면 파일을 열 때는 내가 등록값을 저장해 놓은 후에 등록값을 한참에 오픈을 하면 됩니다. 자, 우선 그냥 JPG 파일 하나만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을게요. 자, 안경 이미지를 하나 다운을 받을게요. 그냥 안경 이미지를 데스크탑에다가 다른 이미지를 하나 다운을 받을게요. 자, 인터넷에서 그냥 안경 이미지를 하나 다운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장해 놓은 것은 B드라이브의 수업 000의 안경 이미지예요. 자, 포토샵에 이미지를 가지고 올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클릭을 한 상태에서 포토샵 툴로 가져가서 그 위에 바나 창에다가 드래그 하는 방식입니다. 드래그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파일에서 열기를 해서 열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픈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스크탑에다가 포인트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고 그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포토샵
툴로 드래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그죠? 연결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해서 포토샵으로 열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우선 여는 방법을 중요시 해야 되는 거니까, 우선 드래그하는 방법은 여러 경우가 많아요. 있는 창에다가 드래그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다가, 그죠? 이거를 안경을 드래그 해버리면 이미지가 딸려와요. 그냥 딸려오는 방식이 있고, 그냥 위에 툴바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새로운 창이 떠버려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창이 뜨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대지에다가 이미지를 갖고 올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창에다가 갖고 올 것이냐. 자, 가지고 온 이미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이미지 크기라는 부분이 뭐고요? 이미지는 픽셀은 900에 555입니다. 해상도는 어떻게 되냐? 350 해상도에 센티미터 폭이 6cm, 높이는 3.6cm. 그죠? 그래서 인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요만한 크기의 인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해상도가. 그런데 외부로 사용할 때는 (70으로) 바꾸면 폭이 30cm, 높이가 17cm. 그러니까 폭의 높이가 외부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다. 우리 모니터 크기에서 30cm 정도의 이미지를 키워놔도 괜찮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한 17인치 모니터에 반 이상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웹상으로서는 보기 괜찮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상태에서도 봐도 깨져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확대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픽셀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점으로, 사각점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컨트롤 R을 하니까 요게 1인치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인치 안에 79개 정도입니다. 확대해 보면. 자, 그러면 제가 우선 포토샵이 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때까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냥 외우십시오. 내가 인쇄용으로 사용할 것 같다. 카탈로그나 디플레이스 사용해야 될 것 같다. 실제 밀리미터에 계산을 해서 300dpi 이미지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내부 결제나 웹에 올리실 때는 72dpi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 내부 결제용으로 우리가 제안서를 쓴다든지 리포트를 쓸 때는 150dpi를 사용하면 훨씬 더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만 하시면 인쇄소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우선 파일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툴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제일 위에 창에 보면 파일부터 등록말까지가 있는데요.
내가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 안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것도 이 안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일은 말 그대로 파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에 대한 열기부터 내보내기 인쇄할 수 있는 부분까지 거의 우리가 포토샵이 아니라 어떤 그 한글 MS 워드 그다음에 일러스트 헤드 프로그램 거의 비슷합니다. 파일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든 파일은 비슷할 거고요. 자,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포토샵의 장점이 뭐냐면 투명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뒷배경을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경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배경을 동일하게 다 맞추고 싶을 때 패스 작업을 해서 빼는데요. 여러 가지 저장 방식 중에서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파일을 저장을 하면 PSD 파일이 있어요. 포토샵 파일, PSD라는 파일입니다. 뭐 EPS는 좀 많은데 JPG 형식 제일 많이 쓰는 우리가 많이 쓰는 JPG 형식이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타가 T프로, 그죠? 다 맞추는데 가운데 보면 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PING. 우리 그 투명도 주고 애니메이션 주는 때 쓰는 그 파일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사진은 포토샵에서 다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웃풋을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프로그램도 불러오고 한글 파일도 불러오고 다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어떻게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파일 그 프로그램하고의 호환도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원본 상태로 유지를 하고 싶다. 내가 작업했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PSD로 저장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JPG는 내가 시안만 보여줬다. 작업 과정은 안 보여주고 레이어를 없앤다든지 작업 결과물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JPG로 저장하시는 게 파일 용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지만 요새는 PSD 형식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DF 파일로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아크로벳에서 쓸 수 있는 PDF 프로그램도 PDF 파일로 또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핑 파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장을 할 때는 처음부터 버릇을 잘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세이브 에지. 세이브 에지가 뭐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파일이 좀 복잡해지더라도 원본 상태로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원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원본 이름에서 다시 1번을 붙이시든지 파일은 자기가 편하게 폴더를 관리하시면 되는데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그냥 저장도 할 수 있어요. 저장도 포토샵에서 저장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저장 쓰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파일에 보면 내가 무슨 작업을 하면 이렇게 뭐 작업을 하면 파일에서 저장이 떠요. 저장이 뜨지만 요새는 처음부터 워낙 작업이 공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컨트롤 S가 아닌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S. 보시면 시프트 컨트롤이 키보드에 딱 붙어 있어요. 시프트 컨트롤이 딱 붙어 있어요. 시프트 컨트롤 S를 딱 누르면 저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저장하라고 뜹니다. 새로운 창이. 그래서 처음부터 포토샵을 하실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버리세요. 그래, 저장하는 거는 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작업해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져오기도 할 수 있고 내보내기도 할 수 있고 인쇄할 수도 있고 종료할 수도 있는 파일에 관한 파일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 하나의 도큐먼트 안에 들어있는 내 파일을 관리한다는 생각하면 될 겁니다. 편집 자, 편집은 나중에 여러 가지가 많지만 내가 작업했는 거에 대한 이전 단계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다른 이게 이제 컨트롤 Z인데요. 실행 취소가 컨트롤 Z인데요. 컨트롤 Z도 붙어 있습니다. 키보드에 보면 키보드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Z를 누르면 이전 단계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전 단계로 가고 싶다라는 부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포토샵에서. 자, 편집에서 제일 밑에 보면 환경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작업이 많다든지 내 컴퓨터가 잘 안 돌아다니, 잘 안 돌 때 환경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책에도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요. 성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컴퓨터가 포토샵 하다가 자꾸 꺼진다. 이럴 경우에는 성능의 부분에 가서 스크래치 디스크를 B를 체크를 하나 더 해주세요. C 말고 B를 체크를 하나 더 해주세요. 그러면 포토샵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픽셀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메모리로 써요. 메모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크래치 디스크에서 외장 하드를 아이나 또는 하드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 재시동을 한 다음에 다시 키면 스크래치 디스크가 잡힙니다. 그죠? 요거만 체크해 주셔도 컴퓨터가 포토샵 작업할 때 빨리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드 공간이 없으면 컴퓨터가 하다가 뻗어버려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만 우리가 이제 컴퓨터 세팅할 때 하드디스크를 분할을 해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하드디스크 공간을 나누잖아요. 그죠? 저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C가 얼마 안 잡혀 있을 때는 더 많이 잡혀 있는 외장 하드를 하나 붙여서 붙여갖고 스크래치 디스크를 잡아주면 포토샵이 훨씬 더 잘 돌아갑니다. 자, 여기 화면 설정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나머지는 거의 기본 세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안내서를 무슨 색상으로 전환하고 싶다. 뭐 이게 자기는 자기 환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는 필요 없고 성능 부분만 체크를 해주고 뭐 하도 공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포토샵만 쓰는 게 아니라 포토샵 쓰면서 일러스트도 쓰고 그다음에 한글도 쓰고 인터넷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중간 정도만 내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중간 정도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포토샵은 일러스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스크래치 디스크만 가서 주면 하다가 한 번씩 다운되는 경우가 없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편집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많지만 뭐 칠 여러 가지 쭉 많지만 편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복사하고 붙이기입니다. 복사하고 붙이고 잘라내고 지우고 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전 단계로 이 작업이 컴퓨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전 단계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사하고 붙이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여기 풀 부분에 보면 사각형을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클릭을 해서 잡아 당긴 다음에 놓으시면 사각형 선택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편집을 하시면 잘라내기도 할 수 있고 복사할 수도 있다. 잘라내기도 하고 복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선택했는 부분에 색깔을 칠할 수도 있고 획도 그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포토샵은 내가 작업하고 싶은 부분에 영역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만들지 않고 작업하면 옆으로 다 삐져나가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포토샵에서 얼마나 정밀하게 선택을 하느냐. 자, 올가미 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올가미를 칠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가미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올가미를 만들 수도 있는데 요 위에 6개가 있죠. 요 위에 6개가 딱 있죠. 요거는 선택을 하기 위한 그것만 딱 모아놨어요. 포토샵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칠하는 기능만 딱 모아놨어요. 얘들. 요거는 텍스트하고 펜툴인데 요거는 쓸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손바닥하고 돋보기는 뭐냐면 내가 확대하고 축소하고 손바닥으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 기능입니다. 요거는 색상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포토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막 헷갈리는데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요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포토샵 이렇게 툴을 클릭을 이렇게 쭉 길게 하면 옆에 설명이 뜨면서 툴이 떠요. 그러니까 결코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냥 선택할 때 사각형을 선택하고 싶다, 원을 선택하고 싶다, 단일, 행 선택 또는 단일 열 선택 도구가 있는데 위에 4개는 그냥 드래그한 상태에서 잡아 당기면 되지만 단일 열 같은 경우는 한 픽셀만 움직이는 거예요. 딱 클릭해보면 단일 열만 딱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만들어놨냐면 웹디자인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웹할 때 사상 딱 긋고 싶을 때 선택하라고. 한 픽셀 잡아내기 힘들거든요. 드래그해서는. 그래서 단일 열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 도구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선택을 꼭 해보면
조건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것을 옮기려면 움직입니다. 옮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죠. 올가미터는 말 그대로 올가미예요. 다각형 올가미 도구가 있고 자석 올가미 도구가 있어요. 사용하기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올가미는 올가미를 통해서 이렇게 떼고 싶은데 저 확대해 볼게요. 올가미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 되죠. 선택이. 그런데 다각형 올가미 기구는 이렇게 정밀하게 직선으로 툴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올가미 도구로서. 그래서 끝나는 부분에 딱 가면 올가미가 옆에 동그라미가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툴을 시작을 해서 끝까지 와서 해도 되지만 끝까지 와서 동그라미가 뜰 때 클릭을 해서 연결해도 되지만 중간에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엔터를 쳐버리면 중간값이 그냥 생겨버려요. 시작점하고 그냥 연결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작업하는 데는 차이가 있다. 제일 많이 쓰시는 그 초보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부분들이 빠른 선택 도구예요. 제일 많이 쓰시는 부분. 빠른 선택 도구예요. 웹에는 사용하기 괜찮습니다. 웹 작업할 때. 근데 인쇄물 작업할 때는 이 툴을 쓰시면 거치서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를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 내가 선택하고 싶은 부분이 선택이 다 돼요. 쭉 Shift 누른 상태에서 쭉 끌어내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쭉 끌어내면 안경 테두리를 그냥 쉽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림자 부분은 못 뽑아내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단한 툴을 이용을 해서 자동 선택 도구를 사용해서 패스를 딸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빠른 선택 도구가 있고 자동 선택 도구가 있어요. 자동 선택 도구는 클릭하면 같은 색상의 색을 뽑아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확대해서 보면 이런 부분이 빠지죠. 미세하게 빠집니다. 이런 부분에 픽셀 좀 빠집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 선택 도구를 잘 사용을 하지 않고 패스를 이용해서 딴다든가 아니면 일일이 직각 패스나 요거를 사용해요.
캔버스 크기를 만들었잖아요. A4 사이즈라고 제일 처음에 만들었었잖아요. 도큐멘트 사이즈에서 파일에서 자, 요 툴을 하면 밖에 여백 부분을 제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툴을 자르기 도구, 옥문 자르기 도구, 분할 영역 도구 여러 가지가 많은데 자르기 도구만 쓰세요. 분할 영역 도구는 웹에서 하는 부분인데 자르기 도구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로만 변경을 하면 배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해서 내가 레이어 상태에서 이렇게 레이어를 했는데 내 안경만 필요하고 나머지 배경은 필요 없다. 그래서 다른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서 배경을 씌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배경색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투명한 곳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파일을 열은 상태에서 레이어 상태로 만들 겁니다. 만드는 상태에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웠어요. 그러면 투명한 상태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건 안경만 필요하고 나머지 배경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대시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줄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용량 자체가 줄어들어요. 제가 컴퓨터에서 보면 1.3메가짜리가 2.73메가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버리면 사이즈가 653K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배경도 파일을 넘길 때 이미지를 줄여버리면 훨씬 더 용량이 작아집니다. 그래픽 작업을 할 때 필요 없는 용량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파일 안에서 용량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도, 그죠? 데이터를 이게 뭐 100개, 200개 돼버리면 파일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거는 스포이드입니다. 스포이드는 뭐냐? 색상을 갖고 오는 게 스포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상을 딱 찍어서 스포이드도 근데 스포이드는 딱 찍으면 여기 색상이 변해요. 금색으로 바뀌었죠. 요 색을 칠할 수가 있어요. 스포이드로 찍어서 칠하면 색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작업하진 않죠. 그죠?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이드를 찍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많이 찍냐면 배경을 선택을 색상을 깔아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정말 이쪽 색깔이 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작업하는 때는 여기에 색상을 이렇게 찍어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찍어본 부분을 통해서 여기에 RGB 값이 얼마나 나오는지만 확인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스포이드는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툴을 어떻게 만들어서 내가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내가 칠할 곳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